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드디어 새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박시영이 간다. 오늘은 훈아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듣고자 찾아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희 박시영TV 인사 한번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사실은 저는 아직도 좀 부끄럽고요. 예. 이런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되면 친분에 따라서는 하는데 이렇게 박씨처럼 하는데 부끄럽고 내가 인터뷰 대상이 되나?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시영TV 구독! 좋아요. 채널 구독, 좋아요. 왜 좀 뵙고자 했냐면 요즘에 이제 뭐 진보 유튜브 다들 어렵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이제 꿋꿋하게 오랫동안 진보 유튜브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 역할을 잘 해주셔서 후배들이 또 유튜브 하는데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려고 찾아뵙습니다. 프라님은 제가 이제 듣기에는 거의 워커홀릭으로 많이 들었어요. 뭐 주말도 없다, 새벽까지 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죠. 아니 그 무슨 재미로 살아? 남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많이 놀아봤고 실패도 크게 해봤고 그런데 이게 좀 속 깊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인생에서 망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는 인간이 돼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어 죽고 싶다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요. 쓸모가 없는 거, 가족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의 존재 가치가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내 경험상. 그렇다 보니까 내 관점에서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거야, 아직까지. 근데 사장이 그렇게 그 주말까지 일을 하고 새벽까지 평일날 막 일하면 다른 직원분들은 눈치를 많이 보지 않나요? 아니요. 확실한 선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주말은 무조건 보자. 주말에 하는 경우 나 혼자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죠. 왜냐면 이거는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직원들은 직업이잖아요. 주말에 나와서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편집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러세요? 유튜브보다 훨씬 전에 했던 팟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팟캐스트 편집해서 올리는 일을 주말엔 해야죠.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는 지금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갔어요. 대선 지고도 올라갔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종의 루틴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올리려다 보니까 주말에도 저녁이 되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10년 됐네. 10년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올린 게. 하루 안 빠지고. 그럼 새날이 처음 만들어진 게 지금 몇 년이죠?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13년인데 연습방송 몇 번 하고 처음으로 일정 날을 잡았어요. 태기를 한 거지. 3월 1일로 하자. 저희는 5.18. 좋다.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때는 이제 녹음실도 없었고 그거 이제 우리들 용어로 하면 메뚜기 뛴다. 녹음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송하다가 이제 그때 내 생각은 뭐였냐면 그때 낙검수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빈틈을 좀 메꿔야 되겠는데 소위 말하면 공정하지 않은 언론사들이 실시간으로 방송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 같은 데는 낙검수가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되겠다. 날마다 올리자. 그렇게 올린 게 2014년 7월 달이니까 딱 날마다 방송을 올리기 시작한 지가 10년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뭐 어떻게 이런 그 유튜브 활동 이외에 뭐 다른 취미나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보시겠지만 식물 키우는 거. 오, 그러네. 밖에 엄청 많아요. 밖에 저쪽까지. 식물을 키우니까 이게 이제 비입인 부익부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이 들어오는 화분 있잖아요. 엄청 많죠. 그거 굉장히 많이 갖고 와가지고 숲이 됐어. 이쪽으로 가져와요?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은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 너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 끝나고 엄청 많이 들어왔고 내가 당선된 것처럼 많이 들어왔고. 약간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우리 이성윤 의원 생각이 나는데 그 꽃에 관심이 많잖아요. 야생화나 뭐 이런 등등 이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책도 펴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 의원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취향이 똑같습니다. 취향이 똑같고 젊었을 때 같으면 유흥 이런 데 관심이 있겠지만 뭐 나이를 먹었다 이런 것보다 철없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출세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일은 기본적인 제 철학이 있어요. 내가 재밌게 해야 된다. 이 방송하는 게 재밌어야 된다. 재밌으니까 사실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정책 방송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정책 방송에서 했던 것 중에 과로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로사의 기준이 오너는 포함이 안 돼요, 일단. 직원들, 노동자들만 포함이 되는 건데 과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억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도 방송하다가 재미없구나 내가 스스로가 느끼면 그때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된 거네. 이제 억지로 하면은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오죠. 이 다음날 방송 준비에 의제를 한 80%는 새벽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날 방송 전까지 온 이슈를 묶어서 이제 그 다음날 방송을 하는데 진짜 일하기 싫다는 적도 몇 번 있었죠. 왜냐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이슈가 있어요. 막 방송 중인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다거나. 근데 그럴 때 그 느끼는 그 지지자들의 실망감에 한 10배쯤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새벽에 계속 발 때가 있잖아요. 어떤 뉴스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통 어쩔 때는 2시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5시에 끝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돌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주말은 무조건 쉬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주 35시간만. 거기서 오버하지 마라. 그래서 주말에 어떤 경우에도 직원들 불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널만의 이렇게 특색 같은 게 많이 느껴져요. 분위기나 이런 게. 보시기에 다 유튜버하고 좀 다른 채널만의 어떤 특색, 차별성? 있다면 뭘까요? 그 의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유튜브형 셀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셀럽들을 공식적으로 안 쓰자는 게 내 주의예요. 패널도 보면은 새날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다른 유튜브에도 안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새날에서 먼저 썼는데 다른 유튜브 나가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저도 다른 방송 나가본 적 있거든요. 컨텐츠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들으나 저기서 차별화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원래 시작할 때 뭐였었냐면 제가 원래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이라고 하는 건 철학이 중요해요. 신방과에서는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은 신방과 나온 방송인들, 언론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소위 가오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사회 정의, 언론관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적 위치,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였어요. 방송이나 언론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최소한 한국말이 가능하면. 그래서 일반인들이 진짜 진정한 언론이 될 수 있다. 그거는 아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상의 1인 미디어랑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은 언론이 맡기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일반인 누구나 언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게 제 모토라서 당장 유명한 사람 들여다 쓰는 건 쉽죠, 사실은. 뭐 출연료 못 줘서 못 주는 상황은 아니니까. 문제는 다른 컨텐츠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다른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 방송도 끊었죠.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 유튜브를 이제 동시에 듣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새날을 주로 듣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새날을 주로 듣는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직접 간접 피드백들이 있긴 한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항상 곁에 있어줄 것 같은 그런 성실함?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제 방향성이기도 한데 아주 달콤하게만 뭔가를 만들지 말자. 언론을 하면서 가장 그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가장 쉽게 선이 가는 게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과한 음모론은 오히려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음모론을 하면 안 돼요. 음모론을 내가 설파를 하려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극적이진 않은 거예요. 보수 유튜브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친구 하나 있어요. 제목이 온통 진성호. 네. 진성호 썸네일에 날마다 난리 났네, 난리 났다. 이재명, 이화영, 유죄, 이재명 난리 났네.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어요? 그게 언론입니까? 분석할 줄 모르는데 10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 나오면 한 가지만 과대하게 보장하는 거. 근데 그러면 당장 클릭수는 생겨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썸네일들 이렇게 보면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진보 유튜브 중에서도 꽤 많아요. 실제 내용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데 제목 장사한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정치인들도 이제 자주 나오시잖아요. 기억에 오래 남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인터뷰 해보고 우리 정치인 고정 출연자 첫 번째가 김민석이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김민석 의원을 야인 시절에 찾았던 이유가 이 양반이 노무현 당선의 1등 공신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정몽준한테 강기 1등 공신이라는 게 아니라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노무현으로 단일화위해서 보낸 이쪽에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로들하고 다 상의한 뒤에 노무현으로 단일화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건너가서
여론조사 설계할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민주당 최고위원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저게 노사모였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대충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에도 쓰여 있어요. 김민석 의원이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그게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노무현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건너갔다는 얘기는 지금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정치적 도의 이상, 상도 이상 안 되는 거라 그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 써놓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민석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8년 가까이 이 업보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그 부분 때문에 김민석 의원 어디 갔지 하고 찾았다가 처음엔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더라고요.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네, 한번 이제 정치 활동이 이제 5년 동안 금지됐을 때 그 타임이에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보면 되게 착해요, 기본적으로.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의원직이 없거나 억울함들이 많은 사람들을 주로 쓰려고 했던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뭔가 이렇게 돕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진영을 위해서 뭔가 고생을 했으면 내가 빚 갚는 심정으로 그렇게 출연시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김민석 의원 그리고 또 기억 남는 의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제 이런 옛날에 김현 의원도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최민희 의원도 김현, 최민희 다 이제 오랫동안 출연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이 양반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 한 방송에 출연하는 3명이 당선됐어요. 지금 진행 중인 전현희, 최민희, 김현 이렇게 세 분 나오고 노영희까지. 근데 세 분 다 당선이 됐는데 그게 꿈 같더라고요. 세 사람 다 첫 시작 뭐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종로를 처음 간다고 할 때 곽상원 의원이 거기에 곽상원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곽상원 지지하시는 분들은 전현희 막 욕하고 이럴 때 본인은 감사원이 종로에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안 되고 그러다가 조언을 좀 했어요. 네. 이렇게 해라. 종로 출마 포기한다. 당에다 맡겨라. 그렇게 조언한 사람이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답이 왔죠. 당에다 모든 걸 맡긴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에서도 이현주나 전현희 같은 자원들을 그냥 섞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보다 셀럽들, 더군다나 이렇게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셀럽들을 민주당이 공천하는 건 총선에 도움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현희 의원을 처음 만났을 이전에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정치판에 가면 호사가들 많잖아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진짜 인간성 좋은 사람. 당에서 중진 의원들 중에 전현희 의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씹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뭐 정치인들 꺼내라고 하면 거의 이 시간 한 2시간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실명을 안 밝힐 텐데 지지자들은 정말 개혁파라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막상 겪어보면 진짜 기회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어떤 방송 같으면 그게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잘 알죠. 정치 컨설팅 한 게 벌써 14-15년 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컨텐츠 없이 이제 21대 때 180부터 시작해서 대충 그 정도 숫자라고 생각하면 방송 출연해서 자기 뜻을 펼치는 사람 그 중에 한 5분의 1이나 될라나? 나머지는 임기 끝나도록 이름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적용을 안 하는데 이유가 있을 때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도록 선동했던 사람들이거나 최근에 김영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영진 의원 저희도 엊그제 세게 비판했어요. 네, 근데 그게 뭐야, 뭐 유튜버들이 뭐 장사한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유튜버들이 추미애 찍읍시다고 선동한 유튜버 하나도 없어요. 이미 민심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 투표 붙여보셨잖아요. 네. 우리도 붙여봤더니 한 95% 이상 나오잖아요. 그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설마.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민주당 당내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 아니거든. 웬만하면 개입하지 말자. 우원식도 나쁜 사람 아닌데 추미애 국회의장을 선동하라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김호준하고 박시영하고 이동림하고 나오잖아요. 왜 나는 왜 푸나님 빼놨는지 했어. 의아했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안 하니까 선뜻 떠올리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있어. 김영진 의원은 지역구가 수원이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김진포 인맥이에요. 그렇죠. 원래 정치에 입문을 한 것도 그렇고 보좌관 출신이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 대학교 후배라고 그래서 친명처럼 뭐 한 7명 모여서 7인회 만들고 이 양반 자체가 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는 거기서 뭐 저희들 대형 유튜브들 비판한 것보다 더 열받은 거는 당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제 한 10,000명의 강성당원이라 이렇게 딱 규정한 거잖아요. 그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이 좀 열받더라고요. 만약에 김영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도 해봤고 정무조정실장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250만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보면 되거든요.
한 1000명 조사해서 강성당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면 당원들의 평균적인 생각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 똑같고 어떤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고 금방 드러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전 당대로 뽑힐 때 네.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조중동 신문 치웠잖아요. 네, 당사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쪽 시각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인데 본인은 그런 신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디 가나 똑같거든요. 진짜 핵심 지지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연성 지지층이 있고 점점 갈수록 멀어지는 이건 사회의 기본값이잖아요. 열성 지지층한테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은 당선될 때는 그 열성 지지층이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방송하면서 느꼈던 가장 우리 같은 방송의 효능감은 뭐냐면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송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방송해 주지 않죠. 이게 어떤 잘못된 판결인지. 네. 그렇게 해서 지켜온 시간이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거든요. 내가 지지층이나 민주당 쪽에 뭔가를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그걸로 돈을 벌잖아요. 먹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기여했다라고만 내가 노력만 하고 봉사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믿고 지지해주는 구독자,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뉴스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언론 역할을 하기보다는 진영 선동방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론 역할이라고 하면 너무 거해. 표현 자체가. 그렇죠. 진영 선동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괜찮아. 우리는 당당해. 이재명 대표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그걸 주장만 한다고 돼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나는 그 생각을 막 해봐요. 단독 때리는 것도 좋은 역할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최상병 관련해서 MBC나 JTBC가 단독 많이 때리잖아요. 근데 그 단독은 대부분 노력해서 나온 단독이 아니고 인맥의 단독이에요. 공수처 쪽에서 흘러나오는 뭐 이런 식인데 심지어 그 박근혜 때 태블릿 PC 발견하신 경비원 분이 있거든요. 우리 저 노사모 네. 예, 누군지 알죠? 그분이 채널 애시청자시였는데 그런 단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단독보다 중요한 게 평론입니다. 언론의 역할 중에 평론이 한 85%쯤 돼요. 네. 비중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화영 이슈 같은 게 떴을 때 이게 아니야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평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론들은 그거 외면하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과정, 그것들이 방송에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판결문부터 입수를 해야 되고 그거 분석하는 데만 짧게 해도 한 12시간 걸려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문학의 영역에 가까워요. 판결문이 과학적인 게 아니라 인문학의 영역에 가까워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 마음대로 해석이 돼버리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게 너무 심하지. 법적 카르텔이 작동하면 자기 가치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판결문 자체는 공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건 정말 편파적으로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이 필요한 거죠. 말이 좀 이상 중구난방 가는데 뭐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새날도 요즘에 조금 쉽지 않죠. 전체적으로 총선 이후에 진보 유튜브들 다들 좀 주춤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숙명 같은 거죠. 총선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때렸죠. 그 추미애 파동, 추미애 의원식 파동이 있었고. 근데 그건 그런 거죠. 선거 때는 좀 마치 그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막 사람들 들락날락 하다가 총선 끝나면은 방송 숫자도 줄고 당연히 덩달아 수익도 줄고. 근데 그게 그런 것이 있어야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극복하고 계시죠? 이 짬밥인 거죠, 짬밥. 그럴 때는 좀 어리디 졸라매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그런 거니까. 과거에 뵀을 때 제가 뭐 그 얘기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김어준 총수하고 그때 뭐 딴지 같이 했었다면서 딴지일보를. 김어준이 수염 안 길렀을 때부터 아는 친구 사이인데 김어준이 어느 날 인사동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뭔가 딱 하나 이렇게 기획안을 내밀더라고. 그게 디지털 조선일보 패러디 사이트. 그게 딴지일보예요. 초반에 잠깐 뭐 일하다가 저는 이제 제 본업으로 들어갔고. 원래 이제 PD였죠? 네. 김어준은 당산동에 이제 사옥 얻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내 기억에, 그리고 그렇게 떠난 지 얼마 몇 년 안 됐을 때 SK인가 어디에서 김어준한테 딴지일보를 그때 당시에 한 30억이 팔려고 했다 이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김어준이 안 판다고 그랬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김어준 총수는 진보 유튜브 어떻게 보면 메이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어준 총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일정한 흐름에서 이제 김어준 갈라치기 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봐요. 네. 이재명 대표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같은 점을 봐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진영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이건 싹 지워버리고 그렇죠. 틀린 점, 내 마음에 안 드는 점만 탁 찍어가지고 이걸 공격하는 게 그게 갈라치기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때 예를 들었던 건 박찬대, 뭐 정청래 예를 들었지만 김어준 같은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탁 찍어서 잘못한 지점도 있을 거야. 근데 잘한 게 99, 좀 이상했다 싶은 게 1 정도 있으려면 있어. 근데 그것만 갖고 막 갈라치기 하면서 나는 총선 때 인터뷰한 민주당 사람들이 경선 때까지 합치면 한 200명 이상 될걸?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총선 선거 운동하기 전에 창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온 게 딱 유일한 한 명이에요. 나는 체질상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당 밖으로 나가신 분들은 마음은 가더라도 잘 못합니다. 성격상. 나는 김어준이고 누구고 김어준이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그 친구를 배신해 본 적이 없어요. 심정적으로 마찬가지로. 난 민주당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 계속해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민주당 찍어야 된다. 조국혁신당 이만하면 됐다. 직접 엄마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조국혁신당 찍어라. 근데 그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새날은 조국 혁신당을 미는 방송이 돼버리고 한 번 나왔는데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만 20명 넘게 인터뷰했잖아요 또. 근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 잠을 거의 못 자고 막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과정들이 있는데 김어준은 그냥 규모로만 따지면, 구독자 수가 아니라 규모로만 따지면 나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어준을 이재명 대표로부터 분리를 해내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 것이냐. 나는 그 과정이 그게 순수하게 그냥 어떤 가치관의 차이라 그러면 이해해요. 근데 이게 사악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쁜 의도가 보인다고. 네. 그 나쁜 의도가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역은 손 탔다. 우리들 전문용어로 손 탔다.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을 예를 들면 뭐 일치단결해서 윤석열 탄핵으로 갑시다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투입된 작전 세력들이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있거든요. 조국 대표 이제 정치 나온다고 하기 전에 나도 그랬어요. 조국 대표 만나면 민주당 들어가세요. 조국 대표 하느냐 민주당에서 받아줄까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당 차린 것도 이해하고 다만 그렇지만 민주당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 도와드려라는 이야기까지 직접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 아까 말한 뭐 비례대표들과 경선까지 포함하면 진짜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열심히 인터뷰해도 그렇게 막 선동하는데 그게 못 켜요. 왜냐하면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우리 방송을 다 들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 한 2, 3년 동안에 썸네일만 봐도 되잖아요. 쭉 내려보면. 아니, 그 출연지만 쭉 봐도 되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김어준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요. 일단 머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천재까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내가 시간은 별로 없어서 다스베이더나 뉴스공장을 잘 안 봐요. 못 봐요. 시간이 없는데 가끔씩 김어준이 하는 멘트를 보면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김어준이 왜 방송 진행하면서 말 많아진 이유를 나는 알거든요. 언론의 전문 용어로 그걸 앵커라고 하는 거예요. 의제까지 다 자기가 끌고 가는 사람이야. 그게 앵커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김어준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인터뷰가 김어준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뷰가 그 말을 좀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안 해줘. 그럼 내 말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쁘게 보는 사람 그거를 김어준이 말 다 하면 왜 불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탈인데 김어준이라고 해도 돈 버는 거 없겠습니까? 먹고 사니지만 해야 되니까 한 달에 몇십만 원 번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의 미묘한 심리를 자극하는 건데 야 김어준이 충정로에 빌딩 샀대. 김어준은 정말로 돈 벌었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 김어준은 조국을 지지한 사람, 조국만 지지한 사람 이렇게 되면서 빌딩 산 사람이고 왜 니들은 김어준을 지지해? 차라리 나를 지지해. 근데 그놈들이 김어준만큼 노력하지 않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근데 거기에 선동되는 거죠. 심리학 같은 건데 내가 이런 말을 했더니 슈퍼챗이 쏟아지더라. 거기엔 작전 세력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그런 식으로 발언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작전 세력의 스킬이다. 이게 열받는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 소위 말하는 극문 똥파리라고 불리는 세력이 우리를 찢바라고 그랬어. 그랬죠.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재명만 지지한 게 아니라 진영 내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막 열심히 도왔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지 안 하고 문재인 지지했다고 옛날에 선거역 쪽에서는 문빠, 찌빠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이 시대가 되니까 조빠라는 단어를 이게 가장 악랄한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까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지금까지 기여해온 게 있는데 그거는 인정하지 않고 정말 지연 말단적인 거 하나 딱 가져와서 우리의 적이야라고 상정하는 건 이건 100% 작전이에요. 아니 그리고요 대선 어떻게 치러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되
연대 협력할 수 있는 세력들은 최대한 연대 협력을 해야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는. 내가 이런 말까지 쓰면 약간 비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조국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 이미 이재명으로 단일화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조국 대표도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대선 주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정권 교체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특별한 돌발 상황만 없다면. 근데 그런 상황을 그렇게 갈라치기를 해서 조국이 이재명 대신에 대선 후보 올라 그런다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갈라치기 세력이 그런 거면 그냥 비웃고 마는데 저는 뭐 사실 조국 혁신당이 큰 위기가 한번 올 수밖에 없잖아요. 조국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큰 고비가 올 텐데 혹시나 걱정했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과연 누가 그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나 이런 측면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보니까 차기욱은 의원이 저 쌍방울 관련해서 법 발의도 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 관련해서 자료를 안 찾아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각종 법 발의나 발언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되게 많이 돕고 있어요. 이재명을 위해서 국민의힘 사람도 데려다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현준 같은 사람도 받아들이면서 필요했죠. 네, 필요했죠. 근데 그러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예. 옛날 이제 노사모가 그랬잖아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가 노무현 후보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늘 고민했거든.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대중의 시선들을 의식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하나가 될 수 있거든. 유튜브를 보면 뉴스공장 구독자하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랑 구독자 비슷해요. 구독자를 떠나면 내가 봤을 때 진보 언론의 거의 모든 것에 가깝습니다. 새날도 이제 100만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으로만 따지면 그런 거고. 새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마 이 방송 나갈 때는 100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딱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 TV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구독자의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를 지배하는 그 뉴스의 어떤 그 그렇죠. 여론을 지배하는 거 있잖아요. 아젠다를 누가 끌고 하냐. 그거는 김어준이 이 진영 내에서는 거의 MBC급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죽여놓으면 가장 손해를 보는 건 이재명 대표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강성당원, 열정당원, 저희는 이제 참여당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글쎄, 이거는 구분이 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류가 또 있어. 근데 그 열성당원 한 묶음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저번에 추미애 대표 안 됐을 때 탈당한 사람들 있죠. 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당원이라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장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탈당주의자는 아니고 탈당하지 말자는 주의에 가까운데 어차피 그분들은 돌아올 분들이란 전제에 하는 말이에요. 뭐냐면 진영 내에서의 진영 내 가치가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이재명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이재명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유리해요. 좋고 나쁘고 참이고 거짓이고를 떠나서 이재명만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하던 시절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그대로 불신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국회의장 파동 때. 네. 그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고 탈당 안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더 빠르게 만든 동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2만 명 탈당했다 그러면. 네. 근데 참 묘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한테 조금 언짢은 얘기를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재명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면 이재명을 공격해요. 내가 방송에서 맨날 하는 말이에요. 더 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옛날에 야구 관련 영화예요. 광팬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 죽여요. 나는 진영주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진영 내에서 인정받고 진영에서 진영의 합의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선주자로서의 가치. 이미 합의가 난 됐다고 봐, 일단은.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영 내에서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탈당했던 이 과정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영의 정권 교체를 끌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화들짝 놀라신 거예요, 이 양반이. 이분들 당원들의 이 경력을 보니까 오래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 얘기를 강조하시더라고. 오랫동안 당원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되기 훨씬 전부터 당원이던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건 진영주의자를 전체 이재명 지지자로 만들 때 우리가 대선에 이기는 거다. 근데 내가 최근에 내가 약풀을 좀 먹었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사람 아니었으면 지지 안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맥락을 사람들 앞뒤를 잘라.
쟤는 이재명 지지자 아니네. 그게 아니고 10여 년 전에 이재명 시장을 처음 만날 때 민주당 아니었으면 인터뷰를 했겠어요? 내가 민주당 사람이니까 민주당 지자체장인데 기초단체장이잖아요. 여기 구청장하고 똑같아. 그 양반을 인터뷰를 누가 하냐고. 지금도 새날 같은 방송에 구청장급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네. 근데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갔던 거잖아요. 아니 국민의힘에서도 행정 잘하는 사람 일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인데 인터뷰 하겠습니까? 내가 진영 사람인데? 근데 그 맥락은 빼고 또 이재명 지지자 기인이 아니네. 근데 민주당 사람이었는데 똑똑하고 잘났고 막 행정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대통령 된 거다. 그 시작점이 민주당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을 믿어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재명 지지자로 만들었을 때 진정한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 거고 이미 합의가 난 됐다고는 봐요. 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250만이라는데 그중에 2만 명은 숫자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쩌다 보니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이름 쓰고 와갖고 당원 됐는데 자기 본인이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재집권 해야 하는데 재집권 가는 길에서 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내부에 아까 이제 여러 이야기도 주셨습니다만 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우리 내부에서 재집권 하는데 이런 면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에서 지금 지도부가 조중동을 보지 말자. 근데 의식을 해. 내가 봐도 의식은 해. 소위 말하면 아직도 역풍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민주당이 아무리 지금 국회 독주를 해도 역풍 없습니다. 나타나는 지표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반대하는 50% 미만의 사람들은 사실 의식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탄핵은 정확히 말하면 누가 시킨 거냐면 국민이 시킨 게 아니에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민주당 지지층이 시킨 거예요. 박근혜가 부끄러워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서서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할 때 막아주지 못한 건 박근혜 지지층인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는 정말 옅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갖고 나오게끔 하려면 조중동의 시선을 완벽하게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랄지랄 하겠지. 쟤네 방송에 지지층, 열성 지지층이 강성 당원이 지배하고 개딸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개혁 성향의 중도 같은 사람들까지 빡빡 긁어 모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다음 대선 금방 하게 된다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랑 박빙 선거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5% 이내 싸움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40%밖에 안 됐거든요. 안철수하고 홍준표 합쳐서 40% 좀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층을 향해서 밖으로 노골적으로 말 못하지. 상임위원장 막 속전속결로 뽑고 법사위 과방위 막 열고 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기분이 좋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는 51% 갖고 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초선 의원 있습니까? 많죠. 초선은. 많은데 일단은 이건태. 이건태.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되게 잘할 것 같고 이성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윤 이제 의원은 인간성 자체가 참 좋은 사람. 그러니까 검사들로 적대 안 받으려고. 네, 저녁에 술 안 먹는다는. 술 안 먹고 밥도 안 먹잖아요. 저녁밥. 그리고 지금 이윤기. 이윤기. 언론개혁. 그러니까 이윤기 의원은 예전부터 알던 사람인데요. 그 뚝심이랄까 이런 게 좀 무서운 사람. 말없이 강한 사람. OBS 노조위원장을 6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들에 대한 의리로 노조위원장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날 방송 출연했던 그 셀럽들 빼고. 그런 양문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선들 기대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아마 이 방송 혹시나 보는 초선 중에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고 서운해 생각하는 많은데. 끝으로 우리 박시영TV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주시죠. 이런 게 있어요. 박시영이 유튜브 채널 시작했다더라 얘기 딱 들었을 때 진짜 선수가 왔구나. 과학이잖아, 과학. 여론조사는. 네. 근데 그 기반으로 방송을 하겠네. 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김어준 버금가는 이런 느낌이 좀 들고 기대가 크고요.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그 성장이 빠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구독자 수라는 게 이런 거 유튜브 하는 사람들 좀 관심을 뭔가 좀 알아둬야 될 거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4만일 때나 100만 가까울 때나 수입은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4만일 때는 채널이 많지 않았거든요. 유튜브가 갖고 있는 광고 물량은 한정돼 있고. 맞아요. 채널은 많아지니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한 2, 3년 전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양은 똑같은데, 채널 수가 많아지면 이것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AI가 만들어놓은 광고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오버를 하면 무조건 노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건 똑같아.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컨텐츠가 좀 이상해서 노딱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야 돼, 사람들이. 네. 네. 근데 박시영 TV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영역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목소리를 일반인들께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전문가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돼. 그 진영 사람들이 야 그래 박시영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하면 믿게 되는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시영은 박시영답게 방송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